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업이 12년 만에 재개됩니다. 최고 50층 높이의 층수 규제를 풀고 한강과 직접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공원을 품은 수변 친화 주거단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부지 조성 착공을 2026년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3분의 1 단축한 겁니다. 올해 아파트값 반등을 이끌어낸 30대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한 이후 송파, 강동, 강남 등 똘똘한 한 채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대표적인 서민들의 주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어닥쳤던 이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 문제로 우선 착공 물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또 빌라왕의 전세 사기 문제로 세입자들이 이 빌라에 전월세 거주하는 걸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빌라 시장의 위기가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빌라 시장의 위기 어떻게 좀 타개해갈 수 있을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오늘 방송 시간에는 이 이야기도 자세히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밤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해서 혹시나 비 피해가 있지는 않으셨는지 좀 걱정이 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좀 이야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 성수 이제 전략정비구역은 원래 이제 기본 계획안이요. 원래 이제 50층 높이로 이제 개발을 이제 준비 중에 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아파트 높이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50층 이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하면요, 2009년도에 이제 지정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죄송합니다. 이 2009년도에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들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저층 주거지역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또 합정 전략정비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의도, 그 다음에 용산의 이촌지구, 그 다음에 압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개 지역이 그 전략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략정비구역은 그 당시에 이제 시급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최고 높이 50층으로 이제 개발을 유도하는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아파트 높이 제한이 들어갔죠. 높이 제한이 들어가면서 그동안은 좀 개발을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 분위기와 맞물려서 지금 이제 50층보다 더 높은 층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될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전략정비 구역이었던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60층 이상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요. 이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50층 이상으로 좀 개발이 될 거라는 거는 왜? 과거에 같은 전략 정비 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50층 이상으로 이제 개발이 될 여지가 크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방향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뭐 매도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갈아타기 아니면 세금 아니면 재테크와 관련된 이제 고민이 있으시면요.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맞게 정책에 맞게 제가 상세하게 제가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곰곰이 좀 들여다보면 정책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나서 잠시 좀 주춤하다가도 멀리 바라보면 언제나 그때 좀 투자를 해둘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뒤돌아봤을 때 그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지금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내용 좀 공부해보고 또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번 내일이죠. 예,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세미나 이제 주제는요. 이제 소액으로 도심 지역에 이제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모아타운이라던가 신소통합계획이라던가 지금 여러 지역들이 지금 한 2년 동안 약 한 120개 정도의 지역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이 된 지역들은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소액으로 이 도심 지역에 나중에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재개발 가능성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 동의서 진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후보지로 지정이 되거나 이렇기 전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좀 짜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지역에 내가 좀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선점을 하고 싶다. 그런데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투자했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좀 선점할 수 있는 또 선점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세미나에 좀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역적인 공개도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좀 간단하게 좀 맛배기만 좀 드리면 그 어떤 지역 만약에 어떤 이제 비슷한 입지에 있는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은 이제 후보지로 지정이 되거나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인근 지역에는 아직도 미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 미지정된 지역이 노후도가 더 높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더 좋거나 아니면 입지가 더 좋은 지역들이 아직은 서울 도심에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럼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선점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세미나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주변에 보면 금손을 가진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족족 성공하는 그 금손 왜 나만 갖고 있지 못할까 이런 고민하신다면 전문가의 금손 빌려보세요. 소액으로 좀 투자해 놓을 수 있는 나중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투자 전략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저희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 연락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그 도선동 네. 185-36번지에 네, 원룸 빌라를 갖고 있어요. 네, 예, 제가 그때 그 22년 2월에 2억에 사가지고 네, 1억 6천에 10만 원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이제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또 뭐 개발 가능성을 좀 있는지 네. 그 뭐 보유나 매도 여부를 아.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지는 한 1년이 조금 넘으신 건데 반전세를 네. 좀 두고 계신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좀 투자 가치가 있는 내가 투자를 잘한 다세대 주택인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성동구 도선동에 185-36
15-36번지 원룸 다세대 주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자, 이게 도선동에 지금 갖고 계시면 그 도선동 어느 쪽에 좀 갖고 계시죠? 보순동이고 185-36번지. 185-36번지요. 예.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지적도를 한번 볼게요. 예, 예. 아, 여기 지금 그 삼성세르빌 지금 근처네요.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여기 지금 왕십리역이네요. 그죠? 예. 네, 네. 지금 왕십리역 지금 인근에 있어서 뭐지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커트러블 역세권이 지금 그러니까 4개 노선이 지금 환승이 되는 데가 2군데가 있는데 이제 공덕 역세권이랑 그다음에 이제 왕십리역 역세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죠? 예. 예, 예.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원룸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원룸 여기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2억요. 2억이요. 아, 네. 지금 그럼 뭐 투자 금액만 2억이고 지금 뭐 전세는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1억 6천에 예. 뭐 월 1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매매가는 2억이었는데 네. 지금 전세는 1억 6천에 지금 10만 원 받고 있다고요? 예, 예. 아, 그럼 투자 금액이 뭐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셨네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요렇게 지금 이제 그 주거 지역이잖아요. 주거 지역이고 요 분홍색이 상업 지역이거든요. 예. 예, 분홍색이 상업 지역이고 자, 우리 시청자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역 주변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 왕십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커트러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좀 먹자 골목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그죠? 예. 여기 좀 이제 상권들이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신 거는 나중에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근에 상권이 좋은 지역들은 상권이 좋은 지역, 그러니까 상권이 뭐 고도로 발달하거나 아니면 상권이 확장이 되거나 예,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개발하기가.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조합원들이 이 사업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동의를 해줘야 갈 수 있는 조합 사업이에요. 자, 조합 사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상권이 좋은 지역에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차라리 월세 받는 게 낫지 개발은 사실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요. 예, 그런데 자, 여기가 근데 이쪽 왕십리역 일대가 고도로 상권이 좀 발달을 한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건 여기 지금 주거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주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 먹자 상권까지는 사실은 뭐 이거는 개발이 불가능한 거고 다 상업 지역이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여기 지금 185번지 일대 있죠. 그렇죠? 예, 예. 여기가 안에 그쪽 예전에 그 매수 왔었을 때 한번 주변을 한번 보셨죠. 그렇죠? 예. 예, 주변에 어때요? 여기 노후 주택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예. 예, 주변에 여기가 노후 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요 일대가 왕십리역 주변에 여기 하왕십리 행당동 일대, 여기 상강십리역에 뭐 하왕십리동 일대 이쪽 지역이요. 주거 지역들이 상당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노후도가. 네. 자, 그러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인데 이쪽 지역은 이쪽 라인들은 노후도가 심한데 또 주변 지역은 또 노후도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예, 주변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이 도선동 일대가 어떤 지역은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은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데 또 어떤 지역은 노후도가 별로 안 심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개발하기는 일반적으로 재개발하기는 너무 그 규모가 작아요. 아. 예, 재개발을 하기엔 요 블럭만 재개발을 하기에는 규모 자체가 작다라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작년 서울시에서 1월 달에 이제 모아타운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지금 여러 지역들을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예, 예.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소규모 방식으로 가는 재개발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변 지역에 이제 상권이 좋은 지역들은 이제 개발이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아주 노후된 예. 주택들이. 그래서 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 모아타운으로 이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높다고요? 예, 그래서 네. 여기는 지금 모아타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근데 단점이라는 게 이 블럭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모아타운도 좀 크게 가면 좋은데 크게 가기는 좀 어렵고, 요 작게 가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모아타운이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작게 가면 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좀 작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왕십리 역세권이라 제가 봤을 때는 네. 충분한 사업성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예, 일단은 지금 투자 금액이 뭐 한 3, 4천밖에 안 들어가셨잖아요. 예, 그 내가 뭐 주택, 3주택이라서 취득세를 좀 많이 냈어요. 아, 취득세를, 예. 취득세를 좀 많이 내셨어요. 예. 취득세를 2,500만 원 가까이 냈어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좀 더 들어가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여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왕십리역 인근에 여기 행당동이나 지금 이제 하항십리동 일대에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모아타운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상항십리역 있죠? 예. 여기도 지금 역세권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당동 일대는 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지역은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요 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발 압력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투자 금액이 조금 세금까지 포함해서는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에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역 계속해서 보유 가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혹은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뭔가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받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아, 지금 제가 현재 그 보강동 네, 삼성 리버빌 아파트 25평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4억 5천에 이제 거주 중인데, 네, 그 직장은 강남이고, 그것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네, 저희 아파트 근처가 이제 그 한남 뉴타운하고, 네,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남 뉴타운에 들어가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이제 한남 뉴타운이라 이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네, 전화를 문의를 드렸는데, 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여유자금 3억 정도 있어요. 네, 그 이제 3억 정도 대출을 좀 받으면 네. 10억 선에서 25평형 자가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입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네네. 주변에 그 아파트를?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아파트는 용산 보강동의 삼성 리버빌 아파트였는데 주변에 네. 한남 뉴타운의 호재를 좀 받을 수 있을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대표님의 네네. 시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매수는 빨리 하셔야 돼요. 아, 예. 만약에 조금 매수 시기 조금 늦으시면요. 네네. 예. 더 가격을 지불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되는 예. 건가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네. 자, 여기 지금 삼성 리버빌 있죠? 예. 네네. 여기 옆에 지금 이게 지금 삼성 리버빌이 약간 뭐 한 200세대 정도 이제 소규모 단지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주변이 이렇게 다 그 한남 뉴타운이에요. 그죠? 네. 예, 한남 뉴타운이고. 그래서 여긴 또 삼성 리버빌 같은 것도 이제 또 이제 한강변이죠. 그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제가 왜 지금 매수 시기를 좀 빠르게 이제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자,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가 여기 2구역,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3구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4구역, 그 다음에 여기 5구역이거든요. 예. 네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쪽에 지금 보강동 쪽에 거주하시면 이번에 한남 3구역, 예, 관리처분 떨어진 거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처분 떨어졌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을부터는 이제 이주 수요 나오거든요. 네. 이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한남 3구역이요. 한남 뉴타운에서 이주 수요가 제일 많아요. 네. 또 지도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어때요? 지금 면적이 제일 예. 크잖아요. 그죠? 예, 제일 크더라고요. 예,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주 수요가 나오면요. 어떤 수요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원래 있던 원 조합원들이 이제 그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나오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또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입자들이 이제 임대 수요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한 5천 세대 이상이 지금 앞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주 수요라는 거는 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가 생활 기반이기 때문에 주변적으로 먼저 이제 그 주변적으로 이제 집을 찾는다고요. 네네. 자, 그럼 이주 수요가 나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주변에.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오르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을부터 이주 수요 시작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시기는 지금 잡으셔야 돼요. 좀 늦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타이밍을 말씀드린 거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투자 가치를 말씀을 드리면, 네. 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투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만약에 여윳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윳돈이 많지는 않은데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의 대장주들은 내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예, 우리가 어떤 각 지역마다 우리가 대장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장주는 못 들어가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갈아타셔야 되냐면 대장주에 못 들어가면 대장주 옆으로 가면 돼요. 내가 자금이 되는 한. 그럼 얘가 오른 만큼 얘도 따라서 오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남 뉴타운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한남 뉴타운 저희가 평당 시세를 네. 예, 평당 시세 저희가 어느 정도 보자면 평당 1억 봅니다. 아. 그러니까 33평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 보고요. 네. 예, 25평 기준으로 해서 한 22, 3억 봐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삼성 리버빌, 예, 삼성 리버빌 지금 여기 한 10억 뭐 10억대잖아요. 뭐 10억 초반대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가 앞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니까 내가 미리 지금 선점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한남동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상당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고 낡은 주택들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보면 세입자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다 임차해서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임차인들 많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거주하는 분들이 좀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거주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개발이 돼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필터링이 돼버리면서 여기에 입문 환경이 크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주거벨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지금 한남동이나 보광동이나 동부이촌동 여기 그 서빙고동, 동빙고동이나 이렇게 군데군데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저희가 평당 1억까지 보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인문 환경이 좋아지겠어요. 예, 이해되시죠? 네. 지금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는 뭐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뭐 현대백화점까지 들어온다고 하고. 네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삼성 리버비 여기 지금 전세 거주하지 마시고 네. 예, 지금 매수하세요. 아.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자, 작년에 이제 보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네. 그 아파트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용산구만 유일하게 올랐어요. 예, 지금 그래요? 용산구에 거주하시잖아요. 네네. 예, 지금 이거는 사실은 지금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예,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라. 예,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지금 오늘이 가장 저렴할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빠르게 내 집 마련 계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방송 통해서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서민들의 주거지로 각광받았던 이 빌라가 요즘은 좀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왜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걸 좀 해결해 나갈 해결책은 없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대표님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최근에 이제 빌라 시장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또 많이 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 한번 아파트 시장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불과 우리가 6개월 전에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라던가 올 초에 이제 보면요. 똑같은 예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시장 위기에 빠졌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둔촌주공 있죠.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온. 예, 그 당시에 분양했을 때 이거 그 분양가에 절대 분양 못한다. 왜? 아파트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그 당시에 분양했었던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지금 와서 보면 겨우 6개월밖에 지금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상당히 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감하게 뭐 둔촌주공이라던가 그 당시에 분양했던 거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시세 차익이 상당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위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빌라 시장이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빌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빌라 시장이라는 거는요. 자,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민분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시는 주택이죠. 아무래도 아파트의 이제 대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거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비용이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비용이 낮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서민분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시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빌라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아파트로 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주거 비용이 낮으니까 이 주거 사다리, 즉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빌라입니다. 예, 그런 빌라 시장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예, 투자자, 그러니까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 접근을 하신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표 투자처였죠, 이제 빌라들이요. 예. 자, 그래서 이 빌라 시장이 그동안에 서민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아파트로 이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이라던가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투자처 역할을 하고 있던 게 빌라 시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빌라 시장이 지금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이제 지금 전세 거래량을 보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이제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이제 동기 대비해서 7.3%가 빠졌는데 자, 전세는요. 37%가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예. 빌라는요.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다음에 매매 시장을 보면요. 제가 매매 시장을 보면 이제 거래량이 아파트는 지금 반등했잖아요. 예, 반등하니까 지금 이제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8%가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빌라는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예, 거래량이 48%.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나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지금 빌라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월세와 이제 전세 비중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빌라 임대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있는데 자, 지금 그동안은 이제 빌라 시장도요. 항상 전세 비중이 계속 높았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게 역전됐습니다. 예. 지금 월세 비중이 더 지금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이 빌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빌라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의 심리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위축이 된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빌라 시장이 위기에 빠진 이유가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는요. 자, 보면요. 일단은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금리 급등에 따른 전세 비중이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우리가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세 비중이 축소가 되니까 즉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게 전세는 있는데 전세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전세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전세 사기 여파가 상당히 지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여파가 워낙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너무 많이 육축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예,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 그래서 투자 심리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축소가 됐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이제 그 임대 시장에 대한 얘기고요. 예, 임대 시장이나 이제 매매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또 하나는 지금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21년도 말, 22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이제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요.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빌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2년 동안 많은 지역들이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요.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니까 신조통합계획이라든가 공공재개발,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가 안 되거나 토지거래 허가로 그냥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이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돼버리면서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빌라 시장에 지금 전세 거래량이나 아니면 매매 거래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던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세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전세가가 받쳐줘야 빌라에 대한 수요도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시장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금리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세 비율이 급속도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급속도로 내려온 거를 보면 금리하고 영향이 있죠. 예,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전세 비중이 이제 축소가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하향 안정이 되거나 이제 금리가 좀 떨어져 주거나 이러면 전세 시장도 당연히 살아나겠죠. 예, 금리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전세 수요자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거는 많은 지역의 서울에 지금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자, 그러면 많은 지역들이 앞으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예, 여기에 빌라들이 이제 대거 없어지겠죠. 다 멸실이 돼 버리겠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들이 대거 멸실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한남뉴타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한남뉴타운이 이제 앞으로 가을부터 이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한남 3구역에는 이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앞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빌라들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멸실이 되면서. 그런 이제 멸실이 되는 것만큼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공급하기 위한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토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왜? 토지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빌라를 공급을 하려면 땅을 사서 건축비를 투자를 해서 빌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중에 원가가 되는 토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는 뭐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여러분들 뭐 언론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원가가 되는 토지가가 건축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자, 앞으로 공급이 되더라도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아까 제가 아파트의 대체제가 빌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아파트보다는 거주 비용이 낮으니까 이제 아파트로 가기 전 대체제로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많이 거주를 하셨던 주택이 바로 빌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먼저 아파트 가격이 먼저 반등을 시작했죠. 그죠? 항상 이 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가 먼저 반등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빌라가 상승을 합니다. 예, 먼저 아파트 가격은 벌써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우리가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시장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때가 제일 쌌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이렇게 빌라들이 계속적으로 멸실이 되니까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면 빌라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움츠리지 말고요. 항상 이런 언론에서 나오게 되면 너무 많이 움츠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은요. 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부터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세가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했든 아파트의 대체제가 빌라이기 때문에 빌라를 만약에 내가 실수요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은 높은 지역. 예, 그래야지 우리가 빌라 가격도 이제 높게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향후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가 뭐 잘 아시다시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 또 대부분의 지역들이 빌라 같은 경우는 또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예.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대려 많은 지역들이 빌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아도요. 오르는 시장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역에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전세가 비율 당연히 낮은 지역, 그죠? 자,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높은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좀 투자 목적이 조금 있다. 나는 실거주하면서 지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좀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당연히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빌라로 만약에 내가 뭐 실수요라든가 투자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비 사업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이제 지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투자라든가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간단합니다. 어떤 지역 매수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가격 높은 지역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아파트 가격 높은 지역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빌라 시장에 대한 그 강의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남들 움츠렸을 때 내가 움직여야 어떻게 보면 내가 차익을 크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12월, 1월 달이 가장 쌌을 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도요. 충분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요. 내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제 관심 이제 가지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부동산의 시장에 대해서는 소액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위기의 빌라 시장. 예, 근데 위기 속에서 답을 찾다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나고 나면 정말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빌라 시장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계획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시간에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계획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내일이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 주 세미나는 좀 소액으로 접근해서 좀 차익을 볼 수 있는 또 이제 도심권이에요. 예, 도심권에 소액으로 접근해서 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보통 최근에 보면 이제 소액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떤 지역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지역에 만약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 동의서 증구라던가 아니면 개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이제 크게 올라버리는 거죠. 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 지역에 투자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신 아니면 투자에 대한 판단이 좀 안 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뭐 판단이라든가 확신이 안 서는 거는요. 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당연히 확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하려면 비교를 해서 내가 더 가성비가 좋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냐면 우리가 여러 지역을 비교해서 투자하기보다는 보통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투자를 좀 이게 마음이 편하려고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래요. 예, 그런데 특히나 근데 지금 같이 시장이 양극화되는 이제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그런 지역적인 비교하는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왜 소액으로 선점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도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하나하나 올려놓은 걸 고민만 해서 그냥 골라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를 수 있는 내용, 고를 수 있는 지식, 대표님과 함께 배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되니까요. 참여해보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양도소득세 쪽에 좀 문의 좀 하려고요. 네, 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네, 올림픽 선수촌에 33평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제가
자양사동에 빌라가 또 한 채 있어요. 네. 근데 올림픽 성수촌은 이제 매입하고 음.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2018년에 전세 끼고 한 15개 매수를 했고 네. 그리고 20년에 8월에 전세금을 6억에서 7억으로 올려받았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8월에 7억 그대로 전세 계약 갱신했고 네. 근데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당생 임대인 혜택 받아가지고 이거 비과세를 네.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아.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하나하나 대표님께서 다 정리를 하셨는데 우선은 두 개의 주택에 대해서 올림픽 선수촌은 전세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네네. 자양사동의 다세대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놓은 상황인데 네네.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금액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 상생 네. 임대인 비과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네네.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올림픽 선수촌은 2018년도에 매수하시고요. 네네. 여기에 거주하신 적은 지금 한 번도 없으신 거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럼 2018년도에 매수하셨으면 원래 우리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네. 2017년 8월 2일,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후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2년 거주 요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시청자는 지금 올림픽 선수촌 보유하고 계시고, 하나는 지금 자양동에 주택임대 사업자 빌라 한 채 있어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그러니까 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게 아니냐 이거 아니냐 상관없이 무조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게 상생 임대인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주택을 하나 들고 있어요. 주택을 들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년 12월 20일부터 그다음에 24년 12월 31일까지 요 기간 안에요. 예. 네. 요 기간 안에 내가 어떤 임대차가 지금 있는데 이 임대차는 나랑 계약한 임대차여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임대인 내가 본인이 이제 계약한 임대차가 있는데 이제 중간에 2년 지나면은 이제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신규 계약을 하거나 그죠? 네네. 아니면 임차인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갱신을 하잖아요. 그죠? 예, 갱신을.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5% 이내로 임대 보증금을 증액을 하게 되면 5% 이내입니다. 하게 되면은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게 상생 임대인 제도예요. 그죠? 네네. 예, 요건 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근데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지금 조건은 맞추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조건은 그대로 지금 전세 계약을 20년 그대로 8월 달에 구매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신규할 때는 7억으로 올렸는데, 그죠? 네네. 2년이 지난 시점에는 그냥 7억에 그냥 안 올리고 그냥 갱신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대로 했어요. 예, 갱신을 했으니까 지금 21년도, 24년도 사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생 임대인은 지금 요건은 충족은 하신 거예요. 그죠? 아, 네네네. 예, 상생 임대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이게 과연 주택임대 사업자로 내가 등록을 했을 때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면제받을 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안 하셔도 돼요. 예, 지금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비과세 받을 때요. 네네. 비과세 받을 때 이 상생 임대인은 어떤 거냐면 최종 1주택만 남겼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1주택이요? 최종 1주택.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놓은 자양 사동 같은 경우에 예.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매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올림픽 선수촌 매도하기 전에는 얘 자양 사동 거 매도하시면 나는 최종 1주택이잖아요. 그죠? 네네. 최종 1주택에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2년 거주 요건. 네네. 예, 이런 비과세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매도 순서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세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갖고 계세요?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고요. 네, 어디를 좀 보세요? 위치는 청량리역 뒤편에 동대문중학교 건너편에 공원 있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거기가 답심리동인데 네. 2년 전에 뭐 5천에서 6천 정도 투자해서 뭐 부동산 사놓으면 재개발이 될 거다 뭐 할 거다 해가지고 네. 그때는 콧방귀가 안 꼈는데 네. 작년에 뭔가 재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네, 세월이 흘러서 애들이 컸잖아요. 네, 근데 애들 집을 하나씩 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네. 돈은 한 1억 정도 있고 하는데 그쪽에 답심리 쪽에 어떻게 좋은 게 투자를 있을까 해봐도 해가지고 괜찮은지.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여유자금 1억 원으로 보셨던 답심리동 쪽으로 투자해볼 만한 네네. 곳이 있는지 대표님의 조언 빠르게 들어볼게요.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2년 전에 보셨던 지역이 아까 공원이 있다고 뭐 간대매 공원이에요? 네, 거기 동대문 중학교 이쪽이죠. 청량리 뒤편에 그죠? 예. 여기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신소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그죠? 네, 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작년에 여기가 이제 신통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은 어디세요? 그래서 그때 못 샀으니까 그 답심리 동네로 해서 부동산한테 얘기했더니 예. 그 자이 아파트랑 뭐 그쪽에 자이 아파트 재개발된 데 있거든요. 현대점. 아, 여기 그 파크자이 답신역 앞에. 예. 그쪽에 뭐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그쪽에 사는 건 어떨까? 아, 그럼 요쪽 말씀하시는 거 없다. 지금 레미안 이브랑 파크자이 사이에, 그죠? 근데 예. 돈이 좀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2년 전에 투자를 해놓으셨으면 좋았었는데 일단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작년에 보셨던 데인데 여기는 지정이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두 지역이요. 답심리역 똑같은 역세권이고 어떻게 보면 답심리역은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더 가까워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둘 다 평지고요, 그죠? 예, 둘 다 평지인데요. 저는요, 지금 만약에 이 지역을 보고 계시면 이 지역은 지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지난해 말에 여기 지금 간대매공원 쪽이 신소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두 지역 다 평지에다가 입지는 비슷하지만 요 지금 작년에 지정된 지역이요. 여기가요. 사실은 좀 빌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예, 빌라들이. 자,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조합원 수가 좀 많은 거죠. 예, 근데 여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쪽 라인은요. 빌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원 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합원 수가 그러니까 조합원 수도 좀 적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빌라들이 없다라는 건 여기는 노후도가 사실은 지정된 데보다 노후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역 간에 그냥 비교를 하면 작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보다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계시는 파크자이 위쪽이요. 노후도가 훨씬 높습니다. 노후도가 비교도 안 되게 높아요. 자, 그러면 또 거의 비슷한 입지고 또 거의 비슷한 평지지만 어떻게 보면 노후도는 여기가 높고 또 조합원 수는 적으니까 이쪽이 사업성은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요 지역에 지금 요 지역 빼고는요. 여기 지금 바로 밑에 파크자이 밑에 17구역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또 이제 그 답신이 부푼 도매상가 또 이제 건축 계획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건너편에 여기 용답동 일대 역세권 시프트 얘기 나오면 또 가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 용답동 재개발. 예, 여기에서 지금 요 이제 전농 답신이동에서 1억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 사업성은 제일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예,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투자를 놓쳤던 그 지역보다 더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번 기회는 꼭 잡아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또 내일은 정창현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또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